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동생입니다. 오늘은 임용 2차 수업 실현에서 수업을 구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상 팁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배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수업 구상 비법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슬슬 수업 실현 연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갖고 25분 동안 수업을 구상해본 후 15분 실현해보고 피드백 받는 패턴으로 수업 실현 연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5분 동안 수업 구상을 할 때 내가 수업을 짜고는 있지만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서 수업을 구상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초반에 수업 실현을 이제 연습할 때 매일매일 수업 구상을 했지만 어떤 점을 생각해서 수업을 구상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했다가 되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요소를 잘 생각하시면 수업 구상하시고 수업 연습하실 때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실현 시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바로 조건 사용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과 자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서 수업 구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과 자료는 점수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깜빡하고 조건과 자료를 놓치면 100% 그건 내 실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서 문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초등 2018학년도 경기도 수업 실현 문제인데요. 보시면 주제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로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수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조건과 학교 특성 같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 12차시 프로젝트 수업에 1차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을 계획하는 거고 학교 특성으로는 도농복합 지역에 교육적 참여가 많은 학부모가 많이 있다. 이런 학교 특성이랑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많든 적든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를 받으시면 침착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밑줄 긋고 별표 쳐가면서 꼭 수업에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초등 말고 중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중등 임용 지리과 예시 문제도 보시면요. 주제는 홍수, 화산, 지진이 잦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조건을 보시면 동기 유발에는 추가 자료 사용, 전개인은 자료 1, 자료 2 사용, 동료 평가, 배움 중심 수업 실시까지 꽤나 세세하게 조건이 주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첨부된 자료 1, 2를 사용하되 동기 유발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추가 자료를 사용해야 하니까 이런 점 특히 주의해서 체크하면서 구상을 안 하시면 아마 긴장해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해요. 저는 설령 제 수업 실현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부족할 망정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점수가 깎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건만은 반드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업 구상하면서 이미 내가 수업 실현에 넣을 것 같은 그런 달성한 조건은 줄을 그어 지워가면서 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발문입니다. 발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구상하셔야 해요. 이제 요즘 공교육이 지향하는 수업 방식이 배움 중심 수업이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짜실 때 학생들에게 적절한 발문을 했는지, 발문이 수업에 잘 녹아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문 하나하나에 따라 수업의 전체 퀄리티가 좌우되기 때문에 발문과 관련해서 이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구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문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가. 내가 한 발문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발문인가 체크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학생 배움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발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교사가 배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적절히 유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확산적 발문, 사고기능 촉진 발문, 전체 발문, 개인 발문, 창의적 발문, 개방적 발문 등 여러 가지 발문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네 번째, 발문에 대한 학생의 답에 적절히 피드백하는가, 즉 교사의 발문 후에 학생의 답변을 듣고 또 교사의 피드백까지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수업 구상지에 중요한 발문, 그러니까 발문은 사실 까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발문은 적어 놓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위점들을 고려하셔서 구상하신다면 훨씬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문 종류가 있잖아요. 확산적 발문, 창의적 발문, 학생의 생활과 고려한 발문 등등 이런 발문의 구체적인 예시는 상상 시스터즈 요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짝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을 잘 분배하여 활동을 구성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전개 부분에서 활동 1, 2, 3 중 최소 하나는 실현을 하실 거고 보통 2개 이상의 활동은 넣으시게 될 거예요. 이제 개인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 중에 배움 목표를 잘 도달할 수 있는 활동을 맥락에 맞게 골고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활동 1, 2, 3이 있을 때 개인 활동 또는 짝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을 하고 전체 활동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동을 활용했고요. 이제 활동을 한 개만 해야 할 경우에는 주로 모둠 활동을 넣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모둠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배움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아주 좋기 때문이고요. 이제 모둠 활동이 여러모로 수업에 넣기 가장 적당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 같은 걸 시킬 때도 상황을 설정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제 이 활동 넣는 것은 수업 실현 연습 많이 해보실수록 감을 잡으실 테니까 앞으로 수업 구상할 때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봐야겠구나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활동을 운영할 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협동학습, 그러니까 모둠 활동 같은 거를 이제 하실 때 장려를 하시고요. 최대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순회 지도를 하잖아요. 그때 활동 시간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활동지에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활동 시간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하면서 배움이 빠른 모둠은 추가 활동, 배움이 느린 모둠은 추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셔도 좋습니다. 빨간 깃발, 초록 깃발 등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갈수록 약간 활동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확한 활동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고요. 학생 중심의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서 활동 짜시면 분명히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활동 안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기억하셔야 할 점은 유기적 연계성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업을 짜다 보면 활동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에 지엽적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시간 배분이나 활동 간의 연계성을 놓치게 될 수 있고, 이러면 속된 말로 수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수업 구상하실 때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학습 단계별로 시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배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동 간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전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항목들을 꼭 확인하시면서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수업 실현에서 수업을 구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 요소 4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저도 처음에 수업 실현할 때는 정말 수업 하나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유념하면서 수업 구상을 하게 되면서 실현에 대한 감도 잡히고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저처럼 꼭 이 부분들 기억하시고 수업 구상하시고 수업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